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수업에 이어서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네, 기본적인 수업 기능을 좀 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걸 할 거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은 객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객체보다는 개체라고 할까요? 개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변수, 뭐 상수, 그리고 제어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일단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 프로그램이라는 개체죠. 개체예요. 그러면은 엑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일단 엑셀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엑셀 파일 안에는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테두리 큰 게 엑셀 파일이고, 이 안에 이 부분이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이 워크북 안에는 지금 이 칸들이 있는 이런 엑셀 시트가 있어요. 그럼 이 엑셀 시트 안에는 이 셀들로 구성된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셀 범위는 또 각각의 셀 한 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이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개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개체는 엑셀 파일이 있고, 워크북, 그다음에 엑셀 시트, 셀 범위, 그다음에 일단 값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기존에 프로그램을 좀 배우셨거나 하는 분들은 제가 쓰는 용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프로그램을 모르는 그런 친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상황에 따라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을 먼저 한 이유가 있고,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 엑셀의 기능을 실행시킬 때는 각각의 프로시저 또는 뭐 함수, 메서드, 뭐 인스턴트, 뭐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매크로 함수라고 할게요. 하나씩 함수, 매크로 함수, 엑셀 함수가 아니에요. 매크로 함수의 매크로, 엑셀 VBA 매크로 함수. 이름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프로시저라고 할게요. 네, 프로시저를 만들 거예요. 저희는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엑셀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 하면 이 에디터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이 에디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프로시저는 두 가지를 보통 이용을 해요. 뭐 서브 프로시저가 있을 거고, 서브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하고, 서브하고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서브가 활성이 돼요. 이 서브 프로시저가 있고, 그리고 펑션,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펑션 프로시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 프로시저 이름으로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결과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브 프로시저는 한번 실행하면 끝이고, 이 펑션 프로시저는 실행한 결과를 이
프로시저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게 회원 정보라는 그런 한 프로시저라고 지칭을 했을 때 이 결과를 여기에 담는 거죠. 근데 이게 프로그램 쪽에서 이 반환한다, 리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로시저 안에서 그 변수를 만들어서 여러 값들을 넣는데 그럴 때 이 펑션 프로시저의 결과를 그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브 프로시저의 결과는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펑션 프로시저 결과는 변수로 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펑션 프로시저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엑셀 함수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름 언더바 펑션이라고 써놨어요. 는 이름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잠깐 다시. 네, 일단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름 서브라고 써놨고 여기는 이름 언더바 펑션이라고 써놨어요. 자, 근데 펑션 함수는 여기서 엑셀 함수를 우리가 쓸 때 이런 식으로도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 도움창이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이름 언더바 펑션을 썼단 말이죠. 이름 언더바를 누르면 이 이런 펑션 함수가 나타나요. 제가 정의했던 함수가. 서브도 있고 펑션도 있는데 지금 펑션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내가 정의한 어, 펑션이라는 프로시저를 여기 엑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설명한 게 일단 개체를 하나 설명드렸고 그리고 프로시저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일단 서브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간단한 매크로를 동작을 시킬 거예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자 여기 디멘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변수를 선언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result message라고 써놓고 as string 이 스트링은 문자열을 말해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이 변수의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뭐 인티저, 더블, 싱글, 롱, 스트링, 뭐 캐릭터, 불리언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저는 주로 인티저, 스트링, 그다음에 더블, 베리언트 이 정도만 쓸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 타입으로 VBA 데이터 타입으로 더 찾아보시면 돼요. 네, 일단 다 복잡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 result message라는 거에 제가 유튜브 녹화라고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 스트링 문자열은 이렇게 앞뒤로 큰 따옴표를 달아주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debug.print를 넣고 가로를 열고 result message를 넣을 거예요.
이 따옴표가 안 붙게 되면은 숫자는 숫자로 인식이 되고 이런 변수는 변수로 인식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 앞뒤로 따옴표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자체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result message라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F를 눌러서 콘솔 창에 나타나는 걸 한번 보죠. 자, result message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따옴표를 지우게 되면은 유튜브 녹화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유튜브 녹화. 이게 변수를 이용한 콘솔 창의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result message라는 문자 데이터 타입을 가진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변수에 이 문자열 유튜브 녹화를 대입을 하는 거죠. 이 는 표시는 대입 표시예요. 대입을 하고 이 디버그 프린트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콘솔 창에다가 결과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값도 한번 숫자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대소문자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틀리면은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딤하고 탭하고 뭐 숫자 as integer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랑 똑같이 이렇게 편집기를 수정하신 분은 이 하늘색 표시가 예약어라고 이미 이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명령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약어는 변수의 이름으로 쓰이면 안 되고 VBA에서는 한글 변수도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쓰실 분은 쓰셔도 되는데 영문 표기를 좀 권장해 드려요.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나중에 참고하게 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일단 dimension num a라는 변수로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를 받을 거예요. 인티저의 단점은 숫자를 32,000 몇 가지밖에 표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4만 번 넘어가게 되면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우리 금액 합계 집계를 내다 보면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더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수점까지 표시가 되는 게 있어서 어차피 금액은 소수점으로 표시하는 게 더 많으니까 더블로 뭐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인티저로 할게요. 그래서 num a는 3. 지금 보시면은 변수 이름은 다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회색, 값은 흰색.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3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문자열은 큰 따옴표, 숫자는 따옴표로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 변수들은 값이에요. 값이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개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개체라고 개체 오늘인가? 아 오늘이구나. 개체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이 리스트 애들은 대입을 할 때 set이라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dimension sheet as worksheet 라고 했을 때 이 시트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트는 워크시트라고 해요. 여기는 또 트
인덱스는 여기 나오는 이제 가로를 열게 되면 이렇게 도움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면. 인덱스는 숫자를 말해요. 여기서 보면 인덱스는 1, 2, 3 이런 순차적인 숫자예요. 지금 요 시트는 1번, 얘는 2번, 여기 거래명세서 양식은 3번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다 일단 3번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테스트를 삼아서 F5를 누르게 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얘가 에러가 난 이유는 개체 변수 또는 위드문의 변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개체라 그랬죠. 개체 변수가 일단 요 뒤에 내용은 빼고 개체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대요. 얘는 개체라는 얘기거든요. 이는 개체인데 얘에 대한 변수가 선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셋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할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과연 이 인덱스 3번이 과연 이 거래명세서 양식인지 보는 함수를 매크로를 넣을 거예요.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시트 점을 찍으면은 각 기능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또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트 점 네임이라고 있어요. 속성이에요. 이거는 속성.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은 이 개체가 들어있는 이 데이터 개체 함수 집합 워크시트라는 이 함수 집합으로 설명하는 게 맞나 이게? 그보다는 일단 워크시트라는 개체라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 시트는 이제 워크시트라는 개체에 할당을 할 거예요. 이 시트는 개체 자체잖아요. 이 엑셀 시트 이 개체 자체. 시트에 속성이 있어요. 속성. 그러니까 개체와 속성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개체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성은 뭐 이름, 키, 성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트라는 거는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이 시트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성 값을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돼요. 점을 찍었을 때 여기 이렇게 날아가는 표시가 있는 거는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메서드는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임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동작은 메서드예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임이라고 지정을 하고 이 결과값이 궁금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F5키를 누를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나타납니다. 거래 명세서 양식이라고. 이렇게 더 정확하죠.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 여기는 인덱스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인덱스가 아니고 이렇게 시트 이름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잘못됐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데이터 타입하고 개체 그리고 프로시저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시트에 값들을 조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시트의 값들을 조금 입력을 해볼 거고 입력을 하면서 제어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거는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론적으로 외울 수도 있는데 자꾸 써서 익히시는 게 제일 빠르시고, 이런 문서 자동화 같은 거는 제가 쓰는 그런 함수나 뭐 메서드, 프로시저 그리고 변수를 써도 충분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일단은 숙지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